이어서 보겠습니다. 건축법입니다. 조금은 좀 할랑하다면 할랑하죠. 예. 그래도 어디 가도 보면은요. 그래도 가장 쉽다 하는 부분이 또 건축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 7문제에서 한 5개, 진짜 못 맞춰도 4개. 맞죠? 4개 이상 맞추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5개 맞추면 더 좋겠죠. 자, 건축의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겁니다. 1번, 기존 건축물의 일부 철거하고 기존 규모까지는 개축이죠. 초과하면 뭐죠? 증축이죠. 전부 나올 때는 신축이지만, 이는 일부 철거하고 그 위에 종전보다 큰 규모 증축이다. 맞죠? 답 1번입니다. 2번,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얘는 뭐죠?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 증축. 그죠? 3번, 건축물이 천재 지변에 의해 멸실된 경우 종전 규모로 다시 축조. 얘는 재축이죠. 개축이 아니고 재축. 4번, 전부 철거하고 종전 규모. 얘가 개축이죠. 그죠? 개축. 3번과 4번이 서로가 정답이 바뀌었죠. 5번은 이전입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가 아니고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해야 맞죠. 다른 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25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게 쉽죠. 또 처음 볼 때는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용도 변경은요, 이건 또 저도 써야 됩니다. 그래 설명이 되겠죠. 시험장 가서 이 문제가 나오면은요, 일단 한번 써놓고 푸는데 다 쓰지 말고 한 중간 것만 써놓고 풀면 돼요. 답 나옵니다. 우리는 난 다 쓰고 있지만. 자, 용도 변경은, 자, 먼저 자, 산, 딴 데 가면 같이 합니다. 전, 문, 영, 교, 근, 주, 기. 그렇죠? 내 이름 문자, 그죠? 문, 종, 관이 어디 안 좋아? 위가 안 좋아. 뭘 먹어서? 소주 먹어서. 그래서 소주 위 나오잖아. 그래서 소주 위. 위가 안 좋아. 누구랑? 판, 운, 숙이랑 다 같이. 어디 가요? 의대 교수, 노, 교수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진료가 최고야. 됐고. 권리는 여러분 이렇게만 써주고 일단 접근하세요. 시험장 가서는. 이걸 다 쓰면서 이게 뭐더라 이러면서 만드는 거예요. 먼저 얘는 1종이 있고요, 2종이 있고요. 주거 업무니까 주거에서 단독하고 공동이 있고, 주거 업무에서 업무가 있고, 하나 갖다 붙인 거지 교정 및 군사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동식물. 왜? 사람하고 전혀 관계없는 기타. 아시겠죠? 빼는 겁니다. 얘는 자동차. 그 다음에 전기는 뭐야? 발전하고 방송이죠. 그 다음에 얘는 산업 등이니까 산업의 세계, 공장, 창고, 운수. 얘는 운수고, 얘는 운동이 운동. 그리고 치사한 것들, 더러운 것, 장례식장, 다 이런 것들 다 들어있죠. 자, 그러면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옆집, 아랫집 왔다 갔다 신고. 같은 집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같은 시설군 신고, 같은 용도군 안에서는 신고 안 합니다. 그거 말 표현들. 그러면 먼저 1번, 노유자가 일반 음식이다. 그럼 노유자는 알아요.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일반 음식점이 어떤 건축물의 용도인지를 모르면 틀리는 겁니다. 얘가 뭐죠? 2종 근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종 근생이 내려가는 거니까 얘는 뭡니까? 얘는 신고죠, 신고. 그러니까 일단 허가가 아니고요. 2번, 판매가 종교다. 판매 여기 있죠? 종교 올라가죠, 그죠? 허가다. 답 2번. 라고 시험장 가서 나왔다면 굳이 3, 4, 5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끝난 거예요. 지금 배우는 입장이니까 하는 겁니다. 3번. 치과병원을 일반 업무다. 치과병원이 뭐지? 바로 의료시설. 그죠? 의료시설. 요거죠. 어디 있어요? 의료시설이죠. 그 다음에 일반 업무는 업무니까요. 업무 여기 있죠? 예.
내려가죠. 신고고요. 그 다음에 관광휴게가 위락. 관광휴게가 위락. 같은 시설군 안에서 옆방으로 옮겨갔죠. 얘는 변경. 숙박이 야영장. 숙박이 여기 있죠. 야영장 여기 있죠. 내려가죠. 신고. 그래서 일단 용어를 모르고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제 유발개수? 그거는 뭐예요? 어제 모의고사에 모의개수? 그것도 이걸로 그거는 국토법에 있잖아요. 여기 시작한 게 없어요. 얘는. 그거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나오는 거잖아요. 유발개수는. 유발개수 뭐 관계에서 그건 숫자 1.0, 0.9, 0.8 그거 나오는 거고 숫자 너무 많이 알아도 이래야지. 너무 많이 알아도 버려 틀렸어요? 자, 하여튼 좋습니다. 요거 내용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27번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 승인 받아라. 먼저 여러분들 요것도 뭐 말로 하는 것보다도 자,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는 자, 허가권자가 누구냐? 1. 자, 원칙이 누구죠? 원칙이 누구예요? 원칙,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예외 누가 한다고요? 특광이 한다. 무슨 건축물? 대형 건축물일 때. 원래는 대형 건축물이 아니면 누가 하는 건데요? 구청장이에요, 구청장. 그죠? 특광. 예. 아시겠죠? 구청장. 그게 뭐죠? 첫 번째,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얼마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 10분의 3 이상. 증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와도, 그죠? 일단 크게. 하지만 딱 두 개는 알자. 공장 제외, 창고 제외. 공장 창고는 면적, 층수 관계없이 무조건 구청장이 허가. 여기서 그러면 시장 군수는 본인이 100% 다 허가합니다. 다만 도지사에 뭡니까? 승인을 받고 허가하냐 아니면 승인 없이 하냐 그 차이입니다. 이럴 때 여기서요. 이럴 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뭐요? 대형 건축물 있죠. 요거요. 요거다. 즉 요게 여기 들어갑니다. 그렇죠? 요거 똑같이. 그리고 공장 창고는 승인받지 않는다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외 추가적으로 뭡니까? 두 번째, 자연환경 보호하고 싶어요. 수질 보호 때문에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 숙박시설. 그렇죠? 마지막 하나. 세 번째, 주거환경, 교육환경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얘는 층수 규정 없어요. 면적 규정도 없어요. 단 두 가지만, 위락하고 숙박인데, 근데 이 두 가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누가? 도지사가 지정해서 공고해 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만. 지정 공고하지 아니하면은 승인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 말 들어가야죠. 자, 그러면은 먼저 1번, 면적 관계없이 창고 X. 그죠? 창고는 무조건 승인받지 않아요. 2번, 맨 끝에 공장도 아니에요. 4번, 3번, 교육, 환경, 주교, 위숙. 따라합시다. 주교, 위숙. 저를 봐요. 앞으로 주교가 나오면 뒤에는 위숙 나오고요. 만약에 위숙이 나오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주교. 아시겠죠? 주교, 위숙, 주교.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아시겠죠? 주교, 위숙, 주교. 무조건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 교육이 있죠. 도지사가 지정공간 구역 들어갔잖아요. 이때 500제곱미터인 위락. 그러니까 얘는 500이든 100이건 1000이건 관계없잖아요. 무조건. 면적, 층수 관계없이 무조건 승인받아라. 그러니까 맞는 거죠. 순간적으로 1000 요걸 딱 가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답 3번입니다. 4번은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금 요거는 3번, 요거니까
요거니까 이제 면적 한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자연환경, 요거잖아. 자연환경. 요거잖아. 3층 이상이든지 또는 둘 중 하나면 돼. 3층 이상이든지 아니면 3층이 안 되면은 1천 이상이든지. 근데 공동은 맞지만 900 틀렸잖아요. 1천이 안 되죠? 틀렸고요. 5번 수질은 요거는 앞에 거 요거는 그죠? 똑같은 마찬가지로. 네. 3층 이상인데 2층 안 되죠. 거기에 일반 음식점은 맞지만. 그래서 정답은 3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28번 가설 건축물 설명으로 틀린 것. 이건 그냥 볼게요. 1번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 개발행위 규정에 똑같이 적합해라. 왜? 일정 기간 지나면 철거하지만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사람이 거주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3층 이하여야 됩니다. 3번 존치기한은 3년 이내이지만 아직까지 도시군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은 할 때까지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4번 분양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5번 보세요. 존치기간 끝난 다음에 연장하려고 그래요. 방금 문제가 뭡니까? 허가 대상은 14일 전 신고하고요. 7일은 신고 대상이죠. 틀렸죠? 14일 전 허가 대상은 14일, 신고가 7일. 요 두 개 구분해야 되겠죠. 29번 도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도 또는 시군구가 도로 위치를 지정하여 공간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들어보세요. 인도 플러스 차도가 4m 이상입니다. 예정도로 포함해요. 어떤 게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법별, 도로법이든 무슨 법이든 법에서 정한 건 도로입니다. 두 번째가 예요. 지자체가 고시한 것도 도로입니다. 맞는 거란 얘기죠. (136페이지) 상가로 4번 맨 밑에 도로 나오죠. 가로 1번 동원 1번인데 기역은 법에서, 니은은 지자체가, 그 얘기잖아요. 현재의 지문은 니은입니다. 니은. 2번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가 될 수 없다. 아니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면은 3m 이상이면 가능하죠. 3번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 대지에 접하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6m가 아니죠. 얼마죠? 4m 이상이죠. 이 3은 6. 도시지역은 2, 3은 6이 6.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애를 공부를 안 해. 그래서 2, 3은 4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4m 이상이죠. 4번에 건축물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 광장 등등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는 광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2천인 건축물일지라도 2m 이상 접하라. 원칙은 2m 이상 접하는 게 맞지만 광장 등등 이럴 때는 접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예. 그 얘기는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 있죠. 바로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이 원칙 접하라. 얼마? 2m 이상. 예배에서 기억에 가, 나, 다해서 나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 연면적 합계가 2천인 공장 건축물 너 6, 4접. 자, 원래는 2천 이상 맞지만 공장은 3천. 그렇죠? 공장은 3천 이상이기 때문에 2천 틀렸습니다. 바로 밑에 바로 니은 그 내용이죠. 지문이 30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용적률은 계산 문제이지만 우리가 건축법상 뒤에 배우는 연면적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인데 이때 연면적은 용어 정의가 각층 바닥면적 합계 지하층 포함해서 일단 다 더하는 것이 연면적은 맞지만
용적률 산정할 때는 지하층 뺀다,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 뺀다. 이렇게 계산 문제는요, 딱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계산 문제는. 이론적으로 추가하면은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을 뺀다. 요거는 계산 문제는 안 내요. 낼 수가 없어요. 50층 못 그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경사진 지붕 아래에 있는 대피 공간 면적 뺍니다. 이렇게 네 가지지만 첫 번째 계산 문제 시에는 지하층하고 1층 주차장 요 정도만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 그러면 먼저 대지 면적은 분모 얼마입니까? 2000이니까 1000. 일단 1000분의 자 분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하 2층 600 빼버리고 지하 1층도 무조건 빼버리고 지상 1층에 주차장 면적 300 빼지만 소매점 300은 포함되죠?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상 2, 3층 업무시설 면적 각각 600. 그러니까 연면적 총 얼마예요? 얼마요? 예? 근데요 900이라고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900이라고. 2층 3층이 각각 600이니까 얼마입니까? 1200이잖아요. 위에 300 얼마야? 1500이죠. 그래서 요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600 해가지고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공 2개 없어지고 뭐 하나 없어지고 얼마야? 150 알면은 뭐 별거 아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 건축물 높이 등 설명으로 틀린 것. 높이 1번 건축물의 1층 전체가 필로티다. 그러면 그 필로티 층고는 높이에서 제외한다 그랬죠. 2번 옥상 부분의 수평적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그게 만약에 공동주택인데 면적이 85 이하일 때는 그때는 6분의 1. 이때는 층수에 산정하지 않고요. 3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4m마다 한 개 층.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일반 건축물들은요 보통 좀 높아요. 4m마다인데 주택법에 있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몇 미터 한다고요? 3m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아파트 가면은요 천장이 좀 일반 건물보다 좀 낮잖아요. 이건 내가 뭐 이거 띄워도 이게 안 돼요. 근데 집에 가보세요. 폴짝 뛰면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폴짝 떠도 안 다니면 있지만. 그러니까 주택법은 보통 3m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고층 건축물 때 50층 이상 또는 5, 4, 20, 200이고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관광 특구에서 공동주택 50층 이상 또는 5, 3, 15, 150m.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면 가중평균이 아니고 가장 많은 가장 높은 아니고 가장 많은 층수죠. 이런 경우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림 그리면 보통 우리가요 아파트는 전부 다 15층이다 그럼 다 똑같은데 어쩌다가 하면은요 맨 마지막 동이 이런 식으로 된 아파트 간혹 있어 이렇게 있다니까 이것이 여기 15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가 12층이거든요. 얘가 이게 나 여기 사는 집주인인데 우리 건물 12층이야? 아니에요. 몇 층 건물이에요? 15층 건물입니다. 15층 건물. 이런 경우는요, 주로 이제 용적률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다음은 오버하니까. 아니면 일적고 등등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층고는 방바닥 윗면부터 위층 방바닥 윗면까지. 이게 층고고, 요것이 한계층입니다. 주택법 보겠습니다. 32번이 일부러 내가 낸 겁니다. 조금 쉬운 건 아닙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잡아보자. 복리시설 해당되는 건 모두 몇 개냐? 열받는 게 바로 몇 개냐 이거예요. 그냥 저도 알아요. 하지만 시험장에서는요 가끔 나오지만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요거는 그래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니까요. 보자고요. 1번 기억 경로당 복리 맞죠? 복리. 공중화장실은 부대. 주택 단지한 도로도 부대. 건축설비 부대. 주차장 부대. 어린이 놀이터는
복리, 유치원도 복리, 주민, 운동시설도 복리, 관리사무소는 부대. 그러므로 복리는 기역, 경로, 그 다음에 기역하고 비읍, 그 다음에 시옷, 이응, 4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주택조합. 주택조합은요, 내가 매회 낼 때마다 내가 다 냈습니다. 왜? 양이 많잖아요. 같은 문제, 지문은 없지만. 그래서 주택조합은 7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나와요. 이럴 때 가장 키 포인트가 뭐냐? 일단은 주택조합은 첫 번째 지역조합이 있고, 두 번째 직장조합이 있고, 세 번째 리모델링 조합이 있는데, 지역과 직장조합은 주택을 건설해서 한 이후에 본인이 분양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건설해야 돼. 그러므로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되지만, 얘는 이미 건설된 이후니까, 요런 말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현재 입주한 입주자에 뭘 받아요? 얘는 동의받고 하는 것이죠, 동의. 전체 다 리모델링 하자. 왜? 먼저,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조합을 설립하려면은 뭘 받았죠? 인가. 지역조합도 인가. 직장조합도 인가. 리모델링도 전부 다 인가 다 받잖아, 인가. 그러니까 인가 받기 위해서 한 절차입니다. 전체 다 합시다. 전체 얼마? 아니지. 전체 3분의 2 동별 가만 쓰고, 한 동만 한다, 한 동만 다 안 하고, 한 동 전체 3분의 2, 이 얘기죠. 그리고 다 인간, 물론 여기 지역과 직장조합은요, 첫 번째, 무주택자 집이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뭐죠?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자만 가능하다. 근데 직장조합에 한해서 딱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뭐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는 뭐라고? 얘는 신고해라. 무슨 조합? 직장조합만. 하지만 이때는 뭡니까?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인간인데 얘만 신고다. 그러니까 신고는 옳은 지문이건 아니건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러면 1번. 1번 볼 거 없잖아요. 맨 끝에 80% 이상의 토지의 사용권 확보해라. 1번 주어 리모델링 조합 틀렸죠. 그죠? 얘는 지역하고 또는 직장 나와요. 지역조합에 나오든 직장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되겠죠. 물론 뭐 둘 다 뭐 A 또는 B 나와도 되고요. 2번 지역조합에서 조합원 사망으로 상속받아요. 상속받을 때는요, 상속인은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죠? 무주택자 아닙니다. 조건 관계없이 무조건 받는 겁니다, 상속은. 상속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자격 조건은 없다, 상속인은. 틀렸고요. 3번.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의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직장조합,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맞아요. 저를 봐요. 왜? 요거잖아, 요거. 얘 누구만? 무주택자에 해당되는 거잖아, 얘만.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될 수가 없다. 맞는 거란 얘기야. 만약에 이 지문이 끝에 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왜? 무주택자만.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걸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예. 4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반드시 배상 책임을 해야죠. 지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을 언제 하느냐?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추가 모집하기 애초에 모집할 때 사람하고 똑같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기준입니다. 똑같아요. 처음에 모집할 때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난 이후에 재모집할 때, 추가할 때도 처음 모집할 때의 자격 조건과 똑같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그러면 사업시행 계획, 사업계획 승인은 뭐냐? 저를 보세요. 요건은 똑같은데, 모집할 때는 600, 재모집해가지고 100명 더 들어가고 700이야. 그럼 변경됐죠, 그죠? 변경되었으니까 앞으로 다가올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 변경 신청하라. 그때는 그때죠. 변경 신청하는 것은 지나간 대로 갈 수 없는 거니까. 앞으로 다가올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격 요건은 조합설 인가 기준. 이렇게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34번. 사업 주체의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용지. 요거 국민주택 용지라는 것 하나 알아두세요. 사용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서 시행자 가져가는 채비지. 나한테 팔아라. 왜? 국민주택 좀 건설할게. 그래? 좋은 거네? 그러면은 50% 범위 내에서 팔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토주공. 공공이구나. 이렇게 염두하세요. 토주공. 즉, 공공주택 사업자구나. 즉, 토주공 사업주체가, 즉, 2번 같은 경우, 저를 보세요. 주택법상요, 타인 토지 출입은요, 공공만 들어갑니다. 민간 안 돼요.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그래도 한번 또 책에 있는 거 체크합시다. (172) 펴보세요. 172. 쌍거리 3번. 무조건 타인 토지 출입 공공사업주체만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그 다음에 쌍거리 4번. 수용사용도 무조건 공공만.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인데 다만 수용사용일 때는요, 반드시 옆에 뭐가 넣어주냐? 국민주택 건설만 할 때입니다. 일반 민간 말고 국민주택만. 그러니까 이 문제 보시면 2번 같은 경우에 토주공 타인토지 출입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은 수용사용이잖아요. 수용사용도 공공만 지방공사 맞고 옆에 보니까 그냥 공동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도 줄 거세요. 이걸 갑자기 또 공동주택 틀립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먼저 보기 전에 여러분들 쌍가로 5번 봐요. 요약집 보시면 쌍가로 5번의 1번 지분이에요. 국가 또는 토주공원, 국가 또는 토주공원, 토지매수 업무 등등을 누구에게? 지자체장에게 위탁합니다. 그런데 방금 보니까 4번에 국가는 누구에게? 토주공에게 위탁 흘렸죠. 누구에게? 지자체장에게. 토주공도 지자체장에게, 국가도 지자체장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4번 틀린 겁니다. 5번 재결 신청은 얘기했었죠? 모든 법 다 똑같다. 시행기간 이내. (35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양가 상한제는 저를 보세요. 먼저 첫 번째 공공택지 있죠. 자, 공공택지는 이만큼이다. 그 무조건 뭐 100% 다 적용. 그래서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공공택지 외의 택지, 제가 줄이면 그냥 민간택지다. 얘는 민간택지는 전부 다가 아니고 이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뭐입니까? 국장이 심의 거쳐 지정하는 요 안에서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35번에 1번 보시면 국장은 이런 말 나오는 순간 국장은 뭡니까? 민간 택지를 말하는 거예요. 공공택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공공택지에서가 아니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 해야 맞는 거죠. 틀렸죠, 그죠? 그리고 저를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투기가율 지구
그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전부 다 국장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국장은 반드시 누굽니까? 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투기할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거기는 시도지사도 지정권자이므로 그때 국장과 협의가 추가된 것이지 국장은 무조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 문제의 2번 보시면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 듣는 것이지 협의가 아니에요. 의견. 그 다음에 3번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제는요 시도가 아닙니다. 시군구 4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에 해제를 요청받은 국장 요청받고 며칠? 40일 저를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 해제 절차, 투기가열지구 해제 절차, 조정대상 지역 해제 절차가 세 가지가 똑같아요. 5번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면은 심의 거쳐서 반드시 해제를 하는 겁니다. 저를 봅니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본인이 지정권자가 필요 없어요. 심의 거쳐 필요 없어요. 해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아니에요. 반대로 거꾸로 해제해달라고 요청 들어오면은 그게 바로 4번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물론 전부 다 심의 거쳐죠. 본인이 할 때도 심의 거치고 요청 들어와도 심의 거치지만 40일이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36번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설명으로 틀린 것. 요약집 182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1번 사업주체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미리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러 번 했던 거 뭐죠? 지무개치, 지위 무효, 계약 취소 맞죠? 계약 취소. 네. 뭐 지위가 취소 아닙니다. 지위는 무효고 계약은 취소 사유입니다. 지무개치 맞는 거죠. 2번 사업 주체가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 가격에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에 주택을 취득한 걸 봅니다. 이건 뭐라고요? 환매. 그 다음에 3번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 양수에는 매매, 증여, 저당,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아니죠. 여기에 딱 두 가지는 해당하지 않아요. 여기에 저당 또 있죠. 상속, 저당은 제외. 여기 저당자 들어가 틀린 겁니다. 저당은 들어가면 안 돼요. 상속, 저당 제외. 3번이죠. 4번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관할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건 바로 퇴거 명령이고요. 5번 국장은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공주택지구는 10년, 투기할지구는 5년, 기타 3년 있지만 요거를 세부적으로 나온 적은 솔직히 없어요. 없는데 일단은 큰 틀에서 일단 10년 이내 이렇게 있다는 것 해주시고요. 하나 더 한다면은 행정형벌 뭐죠? 3년 3천까지 행정형벌 3년 3천 있다는 것까지 해주면 좋겠죠. 37번 리모델링의 설명 틀린 것. 여기서는요 요약집이 없는 게 좀 지문이 있어요. 요건 내가 좀 뭔가 느낌이 좀 해야 돼 싶어가지고 내가 넣어놓은 거니까
기본서에는 있어요. 기본서에. 복습을 한번 찾아보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설명합니다. 리모델링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주택단지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군구에 허가받아 리모델링 맞죠? 리모델링 허가. 그래서 답 1번 깔끔하죠? 그런데 2번 보세요. 시군구가 30세대가 아니고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기본서에 50. 얼마라고요? 50.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경우에는 시군구 도계위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그 다음에 3번 리모델링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은 당연히 그때는 리모델링 허가하면 안 되고 이때는 주택법에서 손 떼고 너 정비법으로 가. 그 얘기잖아요. 이럴 때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있다? 틀렸죠. 4번 리모델링 조합은 줄 거 보세요. 총회에서 정관 줄 거 봐요. 총회에서 정관 줄 거죠. 요걸 바꿉니다. 국장으로.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국장이 정하는 해야 돼요. 국장이 정하는 경쟁이 피할 방법으로 바로 건등을 시공자로 선정합니다. 국장. 예. 5번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 리모델링 조합이 시군구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도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아니죠? 제출하기 전에 해야 되고요. 제출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자, 38번입니다. 주택 상환사채입니다. 요약집 186페이지 있어요. 틀린 것. 1번 토주공과 등록사업자는 국장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한다면 토주공은 공공기관이지만 등록사업자는 못 믿으니까 발행하기 전에 뭘 받아라? 보증. 그게 2번.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합니다. 여기에 2번 지문에는요, 토주공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3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번, 사채는 뭐라고요? 기명증권이다. 이럴 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번 강조했어요. 명의 변경은 A에서 B로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되지만 만약에 명의가 변경됐다면은 원래 A 거였는데 B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명의 변경은 사업 주체가 가지고 있던 장부, 그죠? 그 장부에 A는 지워버리고 B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이렇게 해야 소유권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뭐 장부 적어놔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187페이지에 가로 3번 있잖아요. 그게 뭐냐? 사채 원부예요. 그러니까 네 글자. 명의 변경 사채 원부. 그러니까 사업주체들 가지고 있는 주택 상환 사채 받을 자 성명과 주소를 기록한 장부예요. 장부. 명의 변경 사채 원부. 명의 변경 사채 원부. 요것이 이전에 효과가 있다면은요, 별도로 두 번째 채권인 그 사채가 채권이요. 그 채권에 이름을 적어야, 왜? 기명증권이기 때문이죠. 이름을 적어야 제3자에게 대항합니다. 만약에 명의 변경 말고 바로 채권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것은 이전에 효력이 있다면 채권에 기록하는 것은 대항력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4번 지문은 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그 밑에 바로 채권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사채원부에 명의 변경 사채원부 명의 변경 사채원부에 기록한다 해 맞는 겁니다. 5번 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 경우에 상환기간은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이지만 그래도 3년은 초과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은요, 5번이 항상 있어요. 자, 농지의 소유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농지 소유에 관하여는 농지법에서 허용한 경우 외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농지법에서만 있다 그 얘기죠. 맞죠? 2번, 농업인은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업진흥 지역의 농지를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 지문 알면은 5번도 같이 아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게 돈이 없어 그렇지 농지를 소유하는 제한된 규정이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요 대한민국 땅들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있냐고. 그래서 농지법에서 농지의 소유자가 누구냐는 안 따집니다. 그게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지금 농지답게 농사를 짓고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농지 누구 거야? A 너 거야? 나는 그거 안 중요해. 왜 농지에 앉아? 짓기 싫으면 팔어. 처분해. 위탁해. 그러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 소유 상환 제도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는 있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법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거죠. 3번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때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그죠? 임대차 기간 중에는 사용대차 기간 중에는 얼마든지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고요. 4번 주말 체험 용농은 바로 1천 세대당 1천 미만 그죠? 세대원 전부 포함해서 1천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1천은 안 됩니다. 그래서 1천 미만이지 1천 이내가 아니에요. 왜? 1천 이상부터는 농업인이거든요. 5번 지자체가 농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할 때 1만까지 소유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농지에 소유 상한지 없을 뿐더러 특히 행정청은 더더욱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1만 미만까지를 굳이 말한다면 딱 2개 나와. 2개. 상속인이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회사원이에요. 공무원이 이럴 때 상속 받을 때는 1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처분 또는 임대 등등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8년 이상 농업 경영 후 인농시도 1만 미만까지 소유 가능해요.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처분하든지 아니면은 위탁 또는 임대한다. 그 얘기죠. 그 얘기. 자, 그 내용은 여러분들 190페이지 그 위에 쌍가로 2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자, 40번입니다. 농지의 전용 등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농지를 전용할 때 농장 허가 받아라. 맞죠? 2번.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신고도 안 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복구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뭐 허가 받으라 아니에요. 그러면 허가 안 나오면 안 할 거냐고. 그러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고 빨리 하는 겁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주무부 장관 지자체장은요 바로 농장과 협의해요. 저를 보세요. 허가 농장한테 허가 받아라. 협의 농장과 협의해라. 여기잖아. 요때 협의 대상은 행정청끼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농장과 같은 급에 있는 주무장관 그리고 지자체장이잖아요.
행정적 길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방공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4번 농장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취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취소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의무적인데 얘만 의무적이야. 얘만. 자, 200페이지. 20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가로 7번에 취소 사유인데 1, 2, 1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시옷 하나만 의무적이에요. 딴 건 전부 다 취소할 수 있다. 얘만 취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방금 4번 지문은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5번 농장은 농지 전용의 허가를 하려는 때 농지 보존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농지를 전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금액을 허가 신청 전에 미리 납부합니다. 납부하고 난 다음에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허가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청했다가 만약에 취소되었다.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낸 돈 환급해 줍니다. 하여튼 간에 미리 돈 낸다는 것. 아시겠죠?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 1회, 올해 2회 풀어봤습니다. 이제 딱 반 했죠, 반. 총 4회에서. 풀다 보면은, 문제 풀을 때는 헷갈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같이 하면은 또 내가 이런 것도 틀렸어 하는 문제도 나올 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3회, 4회도 꾸준히 하셔가지고 점수가 안 나온다 하지 마세요. 지금 내 점수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회 때, 1, 2회 때 똑같은 지문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 내용 중에서 내가 강의한 내용 중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뭐 내가 버려 이런 거 어떤 지문 안 나와요. 끝까지 조금 힘들더라도 같이 갑시다. 아시겠죠? 네. 예, 쓰겠습니다. 네.